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가 53,000원 금요일 날 끝났습니다. 0.19% 내렸어요. 시장은 코스피는 1.3% 내렸고 코스닥은 2.3% 내렸습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보합권에 끝났다?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삼성전자는 다 내렸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우리가 시장 차트를 한번 보고 올게요. 시장 차트는 지금 어떻죠? 7월 11일 날 2,900포인트 가까운 고점을 딱 찍고 나서 쭉 빠졌죠. 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빠졌죠. 하락의 주도주가 삼성전자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왜 빠졌을지를 한번 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를 왜 팔면 안 되는지까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식시장은 선반영합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모두 지금 실적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돈을 잘 버는 기업들, 이거는 올라갈 수 있는 호재라 그러죠. 호재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돈을 더 벌어야 돼요. 즉 성장이 깔려 있어야 돼요. 삼성전자는 돈을 잘 법니다. 한국 시장에서 가장 돈을 잘 벌어요. 어느 정도 버는지 한번 보시죠. 쭉 이렇게 보시면 삼성전자의 지금 상황 6조 6천억, 10조, 9조 1천억, 그리고 12월 4분기 실적은 9조 2천억을 벌 예정입니다. 한국 기업들 중에서 독보적으로 돈을 잘 벌죠. 근데 성장성이 떨어진다. 성장성이 25년도에도 요 정도 벌 거고 26년도에도 요 정도 벌 거고, 즉 떨어지지만 않는 그런 상황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다 보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주식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자, 비교치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바라보자고요. 그리고 이걸 금리로 우리가 치환시켜서 얘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면 이해하기가 더 쉬우실 거예요. 지금 금리가 인하하는 과정에서 미증시도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증시도 지금 금요일 날 11시가 거의 다 된 시간입니다. 밤 11시가. 그 시간에 미증시 아직 장 시작 전인데 미증시도 저는 오늘 하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선물은 좀 떨어지고 있는데 뭐 지표가 그렇다 이래서가 아니라 미증시는요, 성장을 기반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락했는지, 그게 금리 때문인 겁니다. 이 금리가 그러면 어떻게 적용을 해서 금리 앞으로 뭐 올라가는 경우는 없어요. 늦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 할인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걸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삼성전자를 보자고요. 이 두 가지 내용이 이해가 되어야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자, 보세요. 성장성이라는 건 지금 1을 벌고 있으면 내년에는 1.5를 벌어야 되고, 그 다음에 2를 벌어야 되고, 그 다음에 3, 4, 5, 6, 7, 8 이렇게 돈을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벌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비교치를 어떻게 가져가요? 알테오젠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어때요? 적자 올해 흑자 전환이 예정되어 있지만 140억 정도를 버는 게 전부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은 15조예요. 15조. 삼성전자의 20분의 1 정도 됩니다. 시가총액이. 적자를 보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알테오젠은 지금은 적자를 보고 있으나 앞으로 돈을 잘 벌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따르는 실제 계약권, 미국의 빅파마 기업 머크죠, MSD와 실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서 연간 1조 원 정도의 이익을 거두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죠? 앞으로 벌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5조의 시가총액을 만들게 된 거죠. 즉 성장이 핵심이다. 돈을 잘 버는 게 아니라. 그럼 삼성전자 다시 볼게요.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 보면 어떻습니까? 돈을 못 버는 게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올라가기 위해서는 성장을 보여줘야 돼요. 성장을 보여준 게 어디죠? 하이닉스예요. 보세요. 하이닉스 제가 조금 더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전망치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어때요? 지금 4분기 추가적으로 봤을 때 매출은 계속 늘어나죠. 늘어나는 부분에 맞춰서 주가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주가가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하락에 대한 폭은 더 적게 떨어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것도 보자고요. 주가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성장성이 꺾였으면, 자, 삼성전자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 그렇죠? 삼성전자는 지금 방금 봤었던 내용처럼 하이닉스보다 성장폭이 좀 많이 떨어지죠. 그렇죠? 여기 이렇게 음영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예상치거든요. 앞으로 1년 뒤에 예상치예요. 예상치가 하이닉스보다 각도가 좀 적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걸 보자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뭘 봐야 되냐?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신고가를 내고 올라가려면 성장성을 부각을 시켜야 되지만 성장성이 떨어져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빠진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뭘 봐야 되냐면요. PER 요게 아니라 올라갈 때는 PER에 따라서 올라갑니다. 물론 요게 뭐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우리가 지나와서 할인폭에 대한 부분을 보는 거예요. 자, PBR을 봅니다. PBR.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PBR은 어느 정도가 되냐면요. 1.1배. 이게 3분기 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PBR이 한 배라는 건 잘 들으셔야 됩니다. PBR이 한 배라는 건 삼성전자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 총자산 대비해서 시가총액 11%만큼 평가를 더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도 10%만큼 더 고평가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세요. 하이닉스 보시면 1.88배 그리고 2.77배. 자, 그러면 PBR이 낮아졌죠. 왜 그럴까요? 주가 내렸고 돈은 더 벌었으니까 자산은 높아졌죠. 그렇죠? 그래서 2.3, 2.7, 1.8. 그러면 돈은 더 벌기 전에 주가가 먼저 올라가죠. 그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PBR이 더 높아집니다. 근데 PBR은 내렸을 때만 중요하다. 즉 추세가 깨졌을 때. 삼성전자는 어때요? 추세가 깨졌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PBR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전체적으로 내용 점검을 하는 거니까. 자, 보시면 누구나 볼 수 있는 KRX 사이트의 화면입니다. 로딩이 끝났고요. 코스피 PBR 0.85입니다. 12월 19일자 기준에서. 이게 다음날 나와요. 월요일날 12월 20일자 금요일날 내용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내렸기 때문에 0.84에서 83 정도까지 낮아졌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한국 시장의 성장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특정 종목들 제외하고는.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부터 많이 오를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하락할 수 있는 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보다 더 4만 원대 들어가고 3만 원대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말 한국에 부도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터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 삼성전자는 성장성이 떨어진 거지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니까. 3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욕을 했거든요. 그렇죠? 보통 3분기가 언제입니까? 7, 8, 9 그리고 10월 초 여기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2분기 실적이 나오면서부터 떨어진 거예요. 왜? 기대치를 하회했으니까. 그리고 3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진짜 모든 사람들이 욕을 했거든요. 그게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그쵸? 이때 반성문도 나왔잖아요. 2분기 실적 나오면서부터.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왜 반성문을 썼을까요? 전영현 CEO가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래요.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못 살려서. 물론 뭐 HBM이나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돈을 못 버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돈을 못 벌었다면 5만 원 못 지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할 바가 아니다. 돈은 계속 잘 벌 거예요. 근데 성장성을 부각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지금보다 돈을 더 벌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베이스, 지금 깔고 있는, 돈을 잘 벌고 있는, 성장은 못 시키지만 돈을 잘 벌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무언가 기술력에 대한 증대, 기술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삼성이 가지고 있는 현금은 100조에 달합니다. 돈은 충분히 있어요. 이런 투자가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정치적인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갖춰졌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간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따른 내용에 맞춰서 정확하게, 그렇죠? 지금은 자산 가치 이하에 있기 때문에 매도할 필요가 없다. 단지 좀 지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의 추가 매수 타점 그리고 하이닉스와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 이런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미증시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과 함께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함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자, 지금 미증시가 3거래일째 조정을 받고 있고 뭐 금요일장이 아직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장 시작 전에 만기일에 맞아서 뭔가 이렇게 변동폭이 좀 커지고 있고 무엇보다 지금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관련돼서 여기도 이 그 정치적인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과정에서 나오는 조정입니다. 자, 그리고 금리 관련돼서 제가 소통방에서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지만 금리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면 이걸 보셔야 돼요. 금리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좋다는 건 알고 계실 텐데 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좋냐면 할인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사러 가요. 근데 세일을 해요.
세일을 하는데 10% 세일, 20% 세일, 30% 세일 어떤 게 가장 좋나요? 30% 세일이 가장 좋죠. 내가 내야 되는 돈이 적으니까. 근데 주식시장의 할인율은요 낮아질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가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 금리 결정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12월 달에 금리는 예상치만큼 0.25% 인하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 4.5%가 됐고요. 그리고 뭐가 된 거냐면 내년의 금리 전망치가 원래 4번을 낮춰서 3.5까지 맞추는 거였는데 이걸 2회로 줄여서 4%가 된 겁니다. 그러면 할인율, 그쵸? 세일을 3.5% 했어야 되는데 4%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주가가 3.5%에 맞춰서 올라가 있었는데 그런 폭을 반납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들어오는 겁니다. 계속 들어오는 조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금리를 늦게 낮춘다는 건 뭐예요? 경기가 그만큼 강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지금 조정 구간 이런 하락에 대한 부분은 일시적인 부분이지 지속 가능한 게 아니다. 미국 시장이 너무 비싸서 이제 떨어질 겁니다. 끝이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에 맞춰서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어떻게 내가 삼성전자의 수익으로 전환시킬 건지 매매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합니다. 돈 안 받아요. 대신에 채널 성장의 목적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되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에 대한 이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도체가 강했을 때 제가 어떤 매매를 해왔었느냐 그냥 제가 실제 매매를 해왔었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은 키움증권 사용해 보신 분들은 이 화면을 누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다 각자 계좌에서 어떻게 매매했는지 타점이 나와 있는 거예요. 실제 거래 화면이고요.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신고가 구간에서만 공략을 하죠. 그랬을 때 30%대 수익 구간 만들어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뭐 태성이나 이런 종목군들 반도체 종목입니다. 그렇죠? 자,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50%씩 이렇게 수익 구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가격대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보유기간 줄일 수 있고 삼성전자도 내가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은요.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시킬 것인가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그러려면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래야 주도주를 판단할 수 있다. 자, 이 두 가지 내용도 제가 함께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고 요 번호로요.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래야 내가 수익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달 이제 다 끝나가는데 시장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 오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어떤 종목을 준비를 해놔야 1월 달에 좋을 수 있을까? 1월 달에는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셔야 됩니다. 삼성전자를 팔아서도 안 돼요. 지금은 더 이상 내려갈 수 있는 폭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종목을 함께 매매를 했을 때 내가 수익 구간으로 전환시킬 수 있고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3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좋으면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